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중년이 되자마자 갑자기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거나 방금 전 말했던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거나 아니면 예전과 똑같이 먹는데도 혈당 수치가 계속 올라간다고 나오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어있고 몸이 무겁다고 느끼시나요? 사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그 음식 때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고 있는 음식들이 우리의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췌장을 마비시키고 심지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트랜스 지방산의 1일 총 섭취 열량을 1%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가 2015년 10월 육가공품과 붉은 고기를 각각 1군, 2A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간 추적 연구에서 가공식품과 정제탄수화물, 트랜스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치매 위험이 3배 이상, 당뇨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과 그 이유, 그리고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 유발 음식 3대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정제된 설탕과 가당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 음료를 한 캔씩 드시는 분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탄산 음료 한 캔만 마셔도 치매 위험이 1.3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제된 설탕과 액상과당이 우리 뇌에 들어가면 뇌세포에 극심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에 손상을 주죠. 콜라 한 캔에는 약 39g의 설탕이 들어있는데 이는 각설탕 10개와 같은 양입니다. 더 심각한 건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 포도당보다 10배 빠르게 당화 반응을 일으켜서 뇌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액상과당을 많이 섭취한 쥐들의 뇌에서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3배나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설탕이 콜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도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토 케첩 한 큰술에는 설탕 4g, 요구르트 한 개에는 설탕 20g이 들어있어요. 심지어 무설탕이라고 표기된 제품에도 액상과당이나 다른 형태의 감미료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그리고 이들이 들어간 모든 가공식품들이 바로 트랜스 지방의 주범입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반고체 상태로 가공할 때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률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뇌의 혈액 내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뇌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뇌세포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기억력 저하와 인지장애가 가속화되죠. 실제로 시카고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의 뇌 크기가 평균보다 작았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의 손상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자주 먹는 것들이에요. 크래커, 쿠키, 케이크, 도넛, 튀김류, 팝콘, 심지어 일부 빵에도 들어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의 감자튀김? 당연히 트랜스 지방 덩어리죠. 세 번째, 인스턴트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류와 라면, 냉동식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식품들에는 아질산 나트륨, 글루타민산 나트륨, 방부제 등이 들어있는데 이 화학물질들이 뇌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특히 아질산 나트륨은 위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하는데 이게 뇌로 올라가서 뇌세포를 죽입니다. 더 심각한 건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라면 한 개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70%가 들어있어요. 나트륨이 과다하면 뇌압이 올라가서 뇌혈관이 터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발표한 케이스 스터디인데 평소 건강하던 60대 남성이 퇴직 후 집에서 라면과 햄을 자주 드시게 됐는데 6개월 만에 혈관성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이제부터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주된 음식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흰쌀밥과 흰빵입니다. 쌀이 몸에 나쁘다고요?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정확히는 정제된 쌀이 문제입니다.
흰쌀은 도정 과정에서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모두 제거되고 순수한 전분만 남게 됩니다. 이런 전분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바로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혈당 지수로 보면 흰쌀 밥이 91, 흰빵이 93입니다. 이는 포도당을 직접 먹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반면에 현미는 68이고 통밀빵은 51입니다. 문제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지쳐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근육이 지치는 것처럼요. 특히 한국인들은 하루 3끼를 흰쌀 밥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하루 종일 혈당을 높은 상태로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시아인들이 서구인들보다 당뇨병 발생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정제탄수화물 위주의 식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감미료 음료입니다. 설탕이 안 들어간 제로 칼로리 음료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인공 감미료는 설탕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의 단맛을 내는데 이런 강한 단맛에 우리 뇌가 길들여지면 자연스러운 단맛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죠. 더 심각한 건 인공 감미료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실제로 인공 감미료를 섭취하면 혈당은 안 올라가지만 인슐린은 분비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반응성이 떨어져서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유럽 10개국을 중심으로 47만 명을 10년 이상 추적했을 때 아스파탐이 포함된 음료를 주당 6회 이상 섭취했다면 간세포암의 위험이 1.83배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세 번째, 술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는 심장 건강에 한정된 이야기이고 췌장 건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췌장에서 직접 독성을 발휘합니다. 췌장염을 일으켜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를 파괴하죠. 특히 소주, 맥주 같은 알코올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린 다음 급격하게 떨어뜨리는데 이런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췌장을 극도로 지치게 만듭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모 씨는 회사 회식과 스트레스로 거의 매일 소주 2병씩 드셨는데 1년 만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공복 혈당이 110 정도였는데 술을 끊지 못하면서 6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9.5%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술과 야식의 조합입니다. 술을 마시면 배가 고파지는데 이때 치킨이나 라면 같은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200을 넘어가기도 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이 완전히 기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췌장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즐기는 사이에 우리의 건강은 점점 나빠집니다. 이제는 먹는 것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팔팔한 100세 인생을 누리기 위해 지금부터 반드시 명심하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붉은 가공육입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가 2015년 10월 23일 육가공품과 붉은 고기를 각각 1군, 2A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1군은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실한 물질, 2A군은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입니다. 햄, 베이컨, 소시지, 살라미 같은 가공육은 1군에 속합니다. 담배, 성면과 같은 등급이에요.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첫째,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는 아질산 나트륨이 위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이 니트로사민은 특히 위암, 대장암, 췌장암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가공육에는 햄철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햄철이 대장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 대장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실제로 하루에 가공육을 50g씩 소시지 2개 정도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한다고 합니다. 가공육뿐만 아니라 붉은 고기인 소고기, 돼지고기도 2A군에 속합니다. 특히 구워 먹을 때 생기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다음 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발암물질이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탄 고기와 튀김류입니다. 고기나 생선을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면 단백질과 지방이 변성되면서 벤조피렌,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특히 바비큐나 숯불구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기가 타면서 생기는 검은 부분에는 벤조피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벤조피렌은 DNA를 직접 손상시켜 암을 유발합니다. 튀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뿐만 아니라 아크릴아마이드도 생성됩니다. 특히 감자튀김에서 아크릴아마이드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더 심각한 건 같은 기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치킨집이나 중국집에서 사용하는 기름을 생각해 보세요. 같은 기름으로 계속 튀기면 발암물질 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튀김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립선암 위험이 37%, 유방암 위험이 25%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고당도 디저트입니다. 케이크, 도넛,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 단 디저트가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10배에서 20배 더 많은 포도당을 소비합니다. 이를 바르브루크 효과라고 하는데 암세포가 포도당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고당도 디저트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에 반응해서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대량 분비됩니다. 이 IGF-1이 바로 암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가 암 발생률이 높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혈당이 높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환경이 암세포에게는 최적의 성장 조건이거든요.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설탕 섭취량이 많은 쥐들에게서 유방암 발생률이 50% 이상 높았고 암의 전이도 더 빨랐다고 합니다. 특히 액상가당이 들어간 음료는 더욱 위험합니다. 액상가당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지방간을 만들고 지방간이 있으면 간암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음식 대신 바꿔야 할 식재료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정제 탄수화물을 통곡물로 바꾸어야 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흰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드셔보시면 적응됩니다. 현미에는 흰쌀에 없는 식이섬유, 비타민 B군,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현미의 혈당 지수는 68로 흰쌀의 91에 비해 훨씬 낮아요. 귀리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오트밀로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퀴노아도 권해드립니다.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고 혈당 지수가 35로 매우 낮습니다. 둘째, 가공육을 건강한 단백질로 대체하세요. 햄, 소시지 대신 계란, 두부, 닭 가슴살, 생선을 드세요.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합니다. 특히 콜린이라는 성분이 뇌 건강에 좋고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하루 2개까지는 안전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왕입니다.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므로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한 대두 단백질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해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염증을 줄여서 치매를 예방합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단 음식을 자연식품으로 바꾸어 보세요. 케이크, 과자 대신 블루베리, 견과류, 타크 초콜릿을 드세요. 블루베리는 브레인푸드라고 불립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견과류도 훌륭합니다. 호두가 뇌와 비슷한 모양인 것은 이유가 있어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뇌세포의 노화를 늦춥니다. 다크 초콜릿은 플라바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뇌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하지만 하루 20g 이내로 제한하세요. 다섯째, 설탕 줄이는 실천법을 시작하세요. 하루 3분만 투자해서 설탕을 줄여보세요. 바로 이렇게 줄여보세요. 첫째, 음료수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드세요. 처음에는 밍밍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오히려 단 음료가 너무 달다고 느끼실 겁니다. 둘째, 커피에 설탕이나 시럽 대신 계피 가루를 넣어보세요. 계피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셋째, 요거트를 살 때는 플레인 요거트에 직접 과일을 넣어 드세요. 시중에 파는 요거트에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요거트 하나도 허투루 고르지 마시고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효리도 이젠 중년입니다. 이효리 씨는 40대 이후 비건 식단으로 바꾸면서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고 자연식품 위주로 드시면서 피부가 더욱 좋아지고 체력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김미경 씨는 강연에서 45세에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고 식단을 완전히 바꿨다고 고백했습니다. 흰쌀 밥을 현미밥으로, 가공식품을 자연식품으로 바꾸면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연예인은 수지의 건강한 다이어트 스토리입니다. 수지는 고구마와 닭 가슴살을 중심으로 한 식단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단순히 고구마만 먹은 게 아니었어요. 수지는 촬영 스케줄이 바쁜 와중에도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했습니다. 아침에는 고구마 1개와 저지방 우유, 점심에는 닭 가슴살 100g과 채소 샐러드, 저녁에는 두부와 해조류를 드셨어요. 특히 간식으로는 토마토나 오이만 먹고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셨다고 합니다. 수지가 말하길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지만 2주일째부터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한 달 후에는 이전 식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요즘 대세 아이유의 식단입니다. 아이유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사과 1개, 점심에 고구마 2개 혹은 바나나 2개, 저녁은 저지방 우유와 단백질 보충제만 먹는 식단을 했다고 고백했는데 동시에 진짜 극단적이었을 때 했던 방법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이유는 나중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다른 식단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현재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가공식품은 완전히 끊고 자연식품 위주로 드신다고 해요. 특히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일절 마시지 않고 물과 무가당 차만 드신다고 합니다. 또 주목할 만한 것은 박신혜 씨의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입니다. 박신혜는 오이와 우유 중심의 식단을 선택했습니다. 오이에서 비타민과 섬유질, 수분을 충족시켰고 우유로 그 외의 필수 영양소를 섭취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약 6kg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신혜 씨가 정말 대단한 건 감량 후 유지하는 방법이었어요. 다이어트 후에도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먹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해요. 이 연예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죠? 바로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굶는 게 아니라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서 건강하게 감량했다는 점이에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김모 교수는 지금 피하는 음식 하나가 10년 후 인생을 바꿉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증상이 나타난 후에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치매, 당뇨, 암은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음식 선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의 회복력이 좋아서 잘못된 식단의 영향이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누적된 손상이 질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삼성서울병원 내분 비내과 박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뇨병은 한 번 생기면 완치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식단 조절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전체 칼로리의 65% 이상을 탄수화물로 섭취하는데 이를 50% 이하로 줄이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의 비율을 늘려야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 이 교수의 말씀도 인상 깊습니다.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느끼는 것은 식습관의 중요성입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평소 식습관이 좋았던 환자들의 예후가 훨씬 좋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을 많이 드셨던 분들은 치료 반응도 떨어지고 부작용도 더 심합니다. 암은 예방이 최선이고 그 핵심이 바로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이제부터는 극적인 변화들을 겪은 실제 환자들의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정모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정 씨는 2년 전 당화 혈색소 8.2%로 중증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압도 160/100으로 고혈압이었고 체중은 92kg이었습니다. 의사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약물 치료와 함께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흰쌀 밥을 현미밥으로, 라면과 빵을 끊고 가공육 대신 생선과 두부를 드셨습니다. 간식으로 먹던 과자와 아이스크림 대신 견과류와 과일을 드셨습니다. 1년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6.1%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 혈압은 120/80, 체중은 75kg으로 17kg이나 감량했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 씨는 더욱 극적인 사례입니다. 김 씨는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고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억력 저하가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김 씨는 설탕과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견과류, 항산화, 물질이 많은 베리류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병행했습니다.
2년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MMSE 즉 간이정신상태 검사 점수가 23점에서 28점으로 향상되었고 기억력도 현저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의료진도 이례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내용들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생사를 가르는 정보입니다. 중년 이후의 건강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때는 잘못 먹어도 금방 회복되지만 중년 이후에는 한번 망가진 건강을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서 올바른 식습관으로 바꾸면 몇 개월 만에도 극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가공식품을 멀리하세요. 포장지가 있는 음식보다는 자연 상태의 음식을 선택하세요. 둘째, 설탕 섭취를 줄이세요. 음료수 대신 물을 마시고 단 간식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세요. 셋째, 정제된 탄수화물을 통곡물로 바꾸세요. 흰쌀밥, 흰빵 대신 현미밥,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는 음식 하나하나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치매에 걸려서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죠? 당뇨병으로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싶지 않으시죠? 암 진단을 받고 후회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